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들을 듣다 보면 보통 결혼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걸 보면 그만큼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 미혼인 저는 벌써부터 괜한 걱정만 생기네요. 혹시나도 나중에 걱정이 생기면 사연을 보내봐야지 생각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벌써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아닌 저희 언니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희 3남매를 알뜰살뜰 돌보며 늘 남을 위해 희생을 하기만 했던 불쌍한 저희 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애 좋고 사이 좋은 가족에서 제일 큰 첫째였던 언니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도 어렸을 그 시절 3살, 6살 터울의 저희 오빠를 챙기며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희생만 하던 첫째 딸이었죠. 세 자녀 키우며 먹기 살기 빠듯한 형편에 늘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언니가 저희를 돌봤고 그런 언니는 저희의 보호자였고 엄마였습니다. 사탕 하나 있어도 동생들한테 양보하기만 바쁘고 늘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기던 대단한 장녀였죠. 심지어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들 대학 보내겠다고 자기는 학업도 포기하고 일을 했던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저희 등록금을 대주었고 덕분에 저와 오빠는 걱정 없이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언니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동생들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한 언니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니가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간호대를 다니게 되었을 때는 언니보다 제가 더 기뻤어요. 그동안 동생들만 생각하느라 다 포기했던 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결정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간호사들과 차별받던 언니는 간호대에서 공부를 하고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20대 후반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언니 덕분에 공부해서 대학 졸업한 저와 오빠는 이미 사회생활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언니는 동생들에게 짐 지우기 싫다며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니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가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늦가게 대학생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활을 잘 해냈죠.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우리 언니를 누가 데려가려나 궁금했었죠. 그런 제가 형부를 만나게 된 것은 언니가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공부하랴 일하랴 그렇게 바빠 보이던 언니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언니는 누구나 돌아볼 정도로 예쁜 외모라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지만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그런 언니가 바쁜 와중에 연애를 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그때 형부가 저희 언니를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형부는 다 좋아 보였어요. 얼굴도 그만하면 깔끔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고 돈 잘 버는 안정적인 직장에 심지어 집안도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 언니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언니를 좋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다고 하니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죠. 특히나 언니를 챙겨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보진 않았지만 같이 있는 동안 우리 언니 손으로 물 한 잔 못 따르게 할 정도인 걸 보니 그동안 고생만 했던 언니가 그 정도는 받고 살아야 한다 싶었거든요. 그 후 형부는 언니가 간호대를 졸업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고 언니는 예비신부가 되었죠. 간호사로 정화하기 바쁜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해야 했던 언니는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는 저도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언니가 그냥 몸이 피곤해서 얼굴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상견례 자리를 갔어야 뭐가 문제인지 알겠는 겁니다. 집에 돈 좀 있다는 사돈 어른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저희 집과 언니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 셋이나 키우려면 고생 많으셨겠어요. 원래 가난한 집에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러던데 그런 딸 보내려니 아까워지겠어요? 제가 아무리 뭘 모르는 아이라고 해도 그 말이 무시인 줄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괜히 기죽은 듯 안절부절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집에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빴죠.
심지어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언니들어 집에서 애 낳고 살림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하고 형부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저는 당연히 저희 언니가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다녀와서는 언니들어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뭐가 하셔서 그런 무시 당해야 해.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런 거 아니야.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겠지. 그런다고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건데? 원래 남편들이 중간으로 잘해야 한다는데 나중에 언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형부 나한테 잘하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상희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지만 언니 괜찮아. 언니 형부 많이 사랑해. 네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상희 너도 언니 결혼 그냥 축하해주면 안 될까?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뭐라고 결혼을 반대하겠나요? 결국 언니는 숙이는 결혼을 했고 그 후로 저는 언니를 더 보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혼에는 바쁜 게 당연하겠죠. 결혼 생활하랴 간호사일 하랴 바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전화 한번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질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저랑 매일 틈틈이 연락을 했던 언니였으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집 무시하는 사돈이라 걱정되었는데 심지어 언니가 그 시댁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니가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물어봐도 언니는 늘 걱정 없이 잘 지낸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언니 시댁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했죠. 그렇게 걱정만 하며 지내다가 언니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고 명절 마지막 날까지 친정집으로 오지 못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언니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언니 사정에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 와서 이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혼한 자식 책임질 수 있는 집도 아니었고 부모님은 언니가 이혼녀가 되는 걸 두려워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니가 잘 지내기를 바라며 언니의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차마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언니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니가 바람을 펴서 그 집에서 쫓겨나던 이혼을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만 알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형부가 아니라 언니가 바람을 폈다고? 언니가? 몇 번이고 반문해도 언니가 바람이 난 게 맞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착한 언니가 바람을 폈다니 우리 언니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잘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언니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일로 언니에게 크게 실망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언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 하나만큼은 언니를 믿어주어야 했으니까요. 바람나서 이혼당했다는 이유로 친정집에서 편히 지내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는 언니를 찾아간 저는 언니의 입으로 직접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믿었던 저의 생각과 달리 언니는 아주 담담하고 처연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지. 그 말 틀린 거지. 언니가 바람이 났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미안해 상이야. 나 바람난 거 맞아. 그래서 이혼당한 거 맞고 언니가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뭐? 그게 진짜라고? 아니 언니가 왜?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언니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남한테 상처 줄 일이야 어디 있다고. 언니가 바람을 펴. 형부는 그럴지 몰라도 언니는 아니잖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따져묻는 제 앞에서 언니는 면목 없다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정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언니 입으로 직접 듣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차마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언니가 그런 짓을 벌였으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언니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언니를 불륜녀로 만들었을지, 언니가 무슨 마음에 그런 짓을 했을지 말이에요. 그럼 설명이나 좀 해봐. 그렇게 입 다물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란 말이야.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이런 언니라서 미안해. 이제 와서 변명 못할 이유는 또 뭔데? 세상 사람들이 언니 변명이 소용없다 할지 몰라도 나는 언니 얘기가 듣고 싶어. 언니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언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도 그런 짓을 하고 순순히 이혼당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그렇게 잘해줬어? 사실 먼저 바람을 폈던 건 남편이었어. 처음에는 나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딴 여자가 생긴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남편한테 따져 묻고 화라도 내고 싶었는데 나한테 이미 관심 없어진 남편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나도 바보같이 그때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마 그렇게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 싶었었나 봐. 혹시나 싶었던 거지만 정말 형부가 바람을 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언니 없으면 죽겠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형부였으니 결혼을 해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줄 알았거든요. 언니가 시댁 등산을 괴로워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전부 남편 때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부가 언니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욕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우리 언니가 바람난 남편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언니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매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데다가 남편까지 바람이 났으니 내가 어디 의지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내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던 사람이었는데 하필 몰래 우는 걸 그 사람한테 들켰었어. 그걸 보고 그 남자가 자기한테 얘기라도 해보라고 그러더라. 그때는 나도 속이 답답하긴 했는지 어쩌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내 고민까지 털어놓고 위로를 받게 됐어. 처음에는 친구처럼 생각했었어. 팍팍한 인생에 말벗 정도 된다고 말이야. 가장 힘든 시기에 다가와 위로를 건넨 그 남자가 언니는 구세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비밀 하나 없이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에게도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유일하게 그 남자에게는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온 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언니가 부담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언니의 사정을 알게 된 남자는 언니에게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 주었다고 했어요. 평생 남자들한테 먼저 관심 가진 적 없던 우리 언니가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말이죠. 처음에는 나도 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 결혼한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자꾸 기대고 싶어졌어. 내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내가 맞바람을 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나 힘든 걸 알아주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만 해줘서 좋았었나 봐. 언젠가부터 힘들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람 마음 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도 선은 지킨다 생각하면서 좋은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린 거야. 그래도 언니는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세상이 정한 정도는 넘지 않기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작스럽게 언니에게 스킨십을 해왔고 하필이면 그 광경을 형부가 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벌어진 그 상황을 형부가 딱 목격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언니의 불륜을 알게 된 형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바람을 폈으니 잘한 것 없는 입장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맞바람으로 복수할 생각도 못하던 언니 입장에서는 마음을 준 것만으로도 불륜이었고 그 상황을 들킨 것도 모두 자기 탓이었습니다. 형부는 그 사실을 곧장 시댁에 알렸고 언니가 마음에 품은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언니의 시댁에서는
언니를 천하의 몹쓸년 취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빌어도 봤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 내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병원이랑 부모님 일터까지 찾아가서 내가 불륜녀라는 걸 소문내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솔직히 먼저 바람핀 건 남편인데 싶어서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먼저 꼬투리를 잡혔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나마 합의 이혼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뭐. 차라리 언니가 먼저 형부의 불륜 증거들을 잡아냈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꼬투리가 잡힌 언니는 혼자 잘못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륜을 이유로 재산분할 한 푼 받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던 이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나마 밥줄은 안 끊기게 해줄 테니 감사해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언니도 잘한 건 없다 하더라도 먼저 도리를 저버린 건 형부인데 왜 우리 언니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언니의 이혼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이혼하는 게 어딨어. 언니도 형부 불륜 증거 잡아서 맞대응했어야지. 그 사람 철저한 사람이야. 증거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솔직히 나는 그 여자가 어디서 뭐하는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전혀 몰라. 내가 너희 형부의 불륜에 알아차린 건 그 사람의 변심 때문이었지 다른 증거 때문이 아니었거든. 뭐? 그럼 형부가 진짜 바람을 피긴 한 거야? 그건 맞아.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여자 가방이랑 여자 화장품 살 일이 뭐가 있겠니. 그리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베란다에서 애인이랑 사랑한다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었고. 우리 언니를 집요하게 쫓아다녔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형부는 참 철두철미하게도 자신의 불륜 증거들을 감추었고 정황 증거들밖에 없던 언니는 형부의 불륜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내가 미리 알았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알아냈을 텐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뭔가 건질 수도 있는 거고 정 안되면 큰돈 들여서 심부름센터에 의뢰라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언니는 그럴 생각도 못했던 건지 다 자기 탓이라며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언니가 착하기만 한 게 정말 싫었죠. 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난 게 억울하지도 않은지 이미 지나간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 상이야. 너나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혼한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해. 솔직히 결혼 생활하면서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 이제는 마음 편히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 그 사람이랑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야. 나도 이혼하고서야 알았지만 내가 그 남자 많이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 바람난 남편 때문에 잠깐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건지 심지어 언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언니의 이혼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았고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건 그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저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남자에게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불륜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언니가 유부녀인 거 뻔히 알면서 괜히 그런 꼬투리 잡히게 만든 남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에 있는 그 말을 차마 언니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언니가 희대의 악녀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동안 언니가 전 시댁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듣고 나서는 저도 어떻게든 언니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들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서 무슨 염치에 지원을 하느냐며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고생한 언니를 위해서라도 언니의 새 출발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은 되었지만 언니가 행복하다고 말하니 그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그런 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언니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 있으신 부모님과 오빠는 언니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며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려온 언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언니가 자기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이제라도 그 결혼을 포기하기를 바랬죠. 언니, 이런데도 정말 그 결혼 하고 싶어? 식구들 다들 반대하고 결혼식을 가지도 않겠대잖아. 그래도 좋아? 미안해.
근데 상희야,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너나 다른 가족들한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이제는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힘든 시기를 견딘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결혼 해야겠어, 상희야. 저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언니의 앞에서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이 결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도 언니 응원할게. 다른 식구들은 내가 한 번 더 설득해 볼 테니까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말씀 잘 드려서 결혼식 참석하게 할게. 엄마, 아빠, 오빠도 지금 속상하셔서 그러는 걸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언니는 달가워하지 않는 그 식구들을 예상했는지 문전박대에도 담담한 듯 했지만 애써 웃어 보이는 얼굴들로 속상함을 전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상희 너라도 미리 그 사람 만나볼래? 불편하면 거절해도 괜찮고. 아, 글쎄, 내가 뭐 만나서 뭐하나. 나 혼자만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럼 결혼식에서 보자. 언니는 저에게만이라도 새로운 형부 될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차마 그 얼굴을 보고 좋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는 오롯이 언니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만남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차마 면목이 없다며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언니를 대신해서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언니의 사정도 이해해달라며 언니의 대변인처럼 식구들을 설득했죠. 그게 제가 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라고 언니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언니 같은 사람이 불륜녀가 된 것이 너무 큰 충격이시겠죠. 그래도 결국 언니의 편을 들 수밖에 없던 가족들은 마지못해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언니가 재혼을 하던 날, 저는 또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의 고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마저 웃지 못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언니는 참 예뻤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양쪽 모두 하객들을